시동 한번 걸어주세요. 이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복복복복. 예, 이 소리가 들리시면 엔진 사망 직전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정비소로. 멀리 서울에서 저희 하우르모터스 부산까지 캐리어에 실어서 차량을 수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채널입니다. 안녕 마이카라고. 예, 그 채널에서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는 곳이죠. 예, 거기서 이 차량 수리를 위해서 저희 하우르모터스로 보내주셨습니다. 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왔다 갔다 경비만 해도 그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캐리어에 상차해서 왔습니다. 금액도 많이 드시고 했을 건데 사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차량을 완벽하게 수리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니까 좀 멋있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하우르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2017년식 E220D입니다. 이때만 해도 일단은 차가 엄청 많이 팔렸었어요. 이때. 근데 많이 팔렸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도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많이 거래가 되고 또 많이 팔렸기 때문에 모든 차가 그렇진 않지만 이 문제가 조금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음 때문에 입고되어 있어요. 소음. 시동을 걸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 동동동동동동. 근데 이게 영상에 담을 때 소리가 좀 작죠. 그리고 저희 대표님도 그때 아마 이 같은 차종을 쇼츠를 한번 찍었을 거예요. 사망 직전의 소리다. 실제로 이렇게 타면 더 심해질 거예요. 소리가 어떻게 심해지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더 심해진 소리를 듣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리를 지금 들어보셨단 말이죠. 이 소리가 지속이 되면 더 커질 거고 거기서 또 지나면 말 그대로 뭐 어떤 부품이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그 손상난 부품이 나중에 진짜 파손이 되면 손상과 파손은 다르잖아. 파손이 되면 정말 엔진이 설 겁니다. 정지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품이 어떤 건지 그것도 궁금하잖아. 왜 그러냐? 이거는 분명히 실린더 헤드 쪽에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오토로시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다. 또 캠팔로 오토로시에서 뭔가 좀 거기서 답이 나와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요. 밸브가 손상이 가게 되면 헤드를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리빌드를 하든 교환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엔진을 또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 적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맡기신 분들도 금전적인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 판단 안에서 제발 작업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 부품이 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원인 파악이 끝났습니다. 원인 파악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왜 밖으로 나왔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엔진 완전 죽었다. 헤드 쪽에 무조건 손상이 있다. 그러면 엔진을 내려야 돼요. 근데 다행히 엔진을 내리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뭐 쫓겨났어요. 밑에 직원들이 자기들 안에서 해야 된다고. 문 닫아보면 따뜻하거든. 근데 일단 연장자라 밖에 나와 있어. 일단 추운데 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일단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보시면 캠팔로라는 게 있어요. 캠팔로. 자, 베어링이 있고 헤드 밸브가 있어요. 이 베어링이 이렇게 눌러주게 되는데 얘들은 지금 정상적인 부분. 자, 보시면 배기 쪽에 2번, 4번 이 네 번째가 지금 안 좋아요.
보시면 한번 뻐근해 볼게요. 자, 비교를 해 볼게요. 얘랑 닦은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자, 보시면 얘는 비정상적인. 자, 손상이 갔어요. 자, 베어링이 안에 다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헛돌죠. 유격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신품이에요. 신품 같은 경우에는 자, 위쪽에 이 베어링 부분이 아예 밖으로 나오질 않죠. 제가 밀어도.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반대로 나온다는 거지. 모양을 봤을 때. 자, 그래서 손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와 같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걔는 초기, 말 그대로 초기. 이번엔 중기예요, 중기. 왜냐면 제가 엔진 이 작업을 하면서도 약간 우려했었잖아요. 처음에 야, 헤드 쪽에 문제가 있게 되면 엔진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중기. 왜 중기냐? 캠 샤프트도 같이 교환해야 돼요. 그럼 캠 샤프트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캠 샤프트 상태를 볼게요. 우리 예전에 페라리 할 때 양정이라고 했어요. 밸브를 눌러주는 이 양정 부분이 손상이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기입니다. 자, 중기니까 금액도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캠 샤프트의 양정이 아까 우리 손상이 됐던 부위 네 번째예요. 이게 네 번째가 4번 쪽에 양정이 상당히 턱이 많이 졌어요. 새 거랑 비교됐을 때 차이가 좀 납니다. 턱이 졌어요. 턱이.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사용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맨들맨들하지 않아요. 곱게 이렇게 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 거를 다시 장착을 하고 얘를 재사용하게 된다면 또 같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밸브가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여기 부분, 이 롤러 부분은 눌러지는데 유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밸브를 제대로 눌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뽁뽁뽁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중기잖아. 중기. 그럼 말기 때는 말 그대로 엔진이 부서져요. 왜 그러냐면, 자, 이 팔로우가 만약에 깨졌거나 파손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막 돌아다녀. 그러다 보면 분명히 엔진 내부에서 이렇게 돌잖아. 우리 속에서, 내장 쪽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충분히 엔진을 손상을 입힐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들린다면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캠 샤프트가 지금 배기 쪽이 많이 손상이 됐어요. 많이 손상이 됐는데 따로따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 플레이트까지 다 같이 교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높아요. 보통 한 6, 70만 원 이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 교환을 해야 되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부품 때만. 상당히 많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차는 어차피 이렇게 수리를 하고 나면 다시 파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배기 쪽 캠 샤프트가 지금 손상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근데 저걸 꽂으면 단기간은 괜찮을 거예요. 팔로우를 새 걸로 교환했을 때 가정하에. 그리고 팔아도 문제 되진 않을 거예요. 팔 당시에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 못 가서 또 소음이 똑같이 나겠죠. 근데 이런 걸 다 생각해서 다 교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편 또 정직한 거.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중고차 이렇게 팔 때 고객한테 신뢰도 충분히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소음이 해소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음이 해소가 됐으면 이 팔로우가 왜 이렇게 단시간 내에 빨리 고장 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16개. 됐어. 이쯤.
자,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볼 땐 소리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고객님도 소음 때문에 입고가 됐어요. 하지만 경고등은 없죠. 경고등이 없고, 자, 현재 시동을 걸어놨지만 소음은 나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놨지만 체크불도 없단 말이죠. 자, 이 소음을 간과하시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체크불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차입니다. 엔진 체크불 뜬 게 없어. 가르쳐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차가 똑똑하지만 제가 아파요라는 걸 소리로 표현을 하는 거야. 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체 소리도 마찬가지고 아플 때 경고등이 아닌 소음으로도 분명히 아프다는 걸 표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그냥 뭐 경고등 없으니까 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차가 마찬가지로 우리 디스커버리 5였죠. 터보차저가 분명히 고장이 났어요. 하지만 소음은 났고 또 경고등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임펠러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 있었어요. 그대로 지속했다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 차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전에 그냥 초기에 캠 팔로우만 교환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캠 샤프트까지 같이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방치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캠 팔로우죠. 캠 팔로우가 수명이 그렇게 짧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없어요. 관리 요령은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윤활 요구, 윤활 작용을 잘해야 되고 베어링이 손상을 안 입히려면 깨끗한 오일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교환 주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크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엔진오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엔진오일 교환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 견인돼서 입고가 됐어요. 하지만 이 차도 최초 입고 시에 제가 뭐 경고등 찍어봤겠죠. 경고 찍어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체크불이 안 떴기 때문에 고객님 계속 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강제로 한번 시동을 걸어봤어요. 역시나 이상한 소음이 들리더라고. 자, 마찬가지로 이상한 소음이 들렸을 때 입고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입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서 견인이 돼서 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일단 엔진을 탈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어떤 문제일지 저도 원인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소음이 들린다면 일단 빠르게 가까운 정비소를 찾길 바랍니다. 이상 하우르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